당신은 지금도 아내와 손을 잡고 걸을 때 처음 만났던 그 두근거림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그 손이 단순한 습관처럼 느껴지고 서로의 온기보다 어색한 침묵이 더 익숙해졌나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사랑도, 열정도, 그리고 그 미묘한 떨림도 자연스럽게 식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변화하지만 서로를 향한 열정은 오히려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다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부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가 정기적으로 대화와 신체 접촉을 유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평균 27% 높았고 친밀감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남자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뜨거운 커플로 남는 부부들의 남편들은 절대 우연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고 조금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남자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나이로 인한 신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40 중반을 넘어서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에서 비롯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 에너지 대사뿐 아니라 성적 욕구와 전반적인 활력에도 깊이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청년기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충분히 분비되지만 40이 넘으면 매년 평균 1%씩 감소하고 50이 되면 20에서 30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단순히 침실에서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짜증이나 무기력감이 잦아지며 삶 전반에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감소 속도와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중년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이상 높게 유지됩니다.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것을 넘어서 이런 남성들은 표정이 밝고 대화할 때 눈빛이 또렷하며 전반적인 자신감이 유지됩니다. 근력 운동은 하체와 대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어 뇌와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데 일주일에 2~3번, 30분 정도만 해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성적 반응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신경 자극이 아니라 혈류와 직결됩니다. 성기가 반응하려면 그 부위로 충분한 혈액이 빠르게 공급돼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말초혈관의 순환이 둔해집니다. 특히 흡연, 음주,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결국 손발이 차고 얼굴 혈색이 어두워지며 침실에서도 예전 같은 속도나 강도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혈관은 꾸준한 관리로 회복력을 보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출량을 늘리고 말초혈관의 직경을 확장시켜 혈류 속도를 높입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나 가벼운 조깅만으로도 하체 혈류량이 개선되고 심박 변동성이 안정되며
결과적으로 침실에서의 반응이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물을 하루 1.5에서 2리터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점도가 낮아져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여기에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 특히 토마토, 시금치, 비트처럼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혈류 개선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즉, 테스토스테론과 혈류 관리는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부부 생활의 온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와 성적 욕구가 살아나고 혈류가 원활하면 그 욕구가 실제 행동과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뜨겁고 매력적인 남편으로 남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55세 이준호 씨는 5년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라 생각했고 아내도 특별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경계성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운동과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이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주 3회 헬스장에서 40분씩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7kg 줄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부부 관계였습니다. 이전보다 지속 시간과 만족도가 모두 높아졌고 아내의 표정과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바꾸는 게 아니더군요. 아내의 눈빛까지 바꾸더라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대화의 질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뜨거운 커플인 남자들은 대화를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 연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단순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면 관계는 쉽게 메마릅니다. 의학적 연구에서도 부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성적 친밀도도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나옵니다.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스킨십뿐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도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심리적 안정감과 애착을 강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신체적인 친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스킨십을 의무나 전초전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만듭니다. 꼭 침실에서만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가볍게 어깨를 감싸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손끝을 스치게 합니다. 이런 작은 터치는 뇌에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느낌은 부부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58세 김영석 씨는 은퇴 후 부부관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으니 예전보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만 대화는 줄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아 젊은 시절 갔던 여행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부러 예전 사진과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고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씨는 그 경험 이후 함께한 기억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달 한 번 예전 추억을 불러올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만들었고 부부 사이의 온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정서 회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 거리뿐 아니라 신체적 친밀감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도 뜨거운 커플로 남기 위해 남자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20분이라도 함께 걷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도와 리듬으로 걷는 행위 자체가 두 사람의 심박을 동기화시키고 뇌에서 함께한다는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동조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집안 소파에 앉아 하는 대화와는 다릅니다. 시선이 자주 부딪히지 않아 긴장이 풀리고 오히려 더 솔직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퇴근 후 동네 공원이나 집 근처 하천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정서적 온도가 한층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작은 친밀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꼭 비싼 레스토랑이나 특별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장을 보며 서로 좋아하는 식재료를 고르고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경험이 쌓이는데 이런 공동 작업은 부부 사이의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는 주말 오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며 지난주 있었던 일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건 함께 시간을 만든다는 의도 자체입니다. 셋째, 신체 건강을 위한 루틴을 만들고 아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같이 하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나란히 하는 습관은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두 사람의 심리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근력 운동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칭은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 전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때 아내와 함께 웃으며 동작을 맞추다 보면 단순한 운동 이상의 교감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잠들기 전 최소 5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내는 이 짧은 시간은 부부관계에서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잠들기 직전의 대화는 장기 기억에 더 잘 남아 다음날 아침의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때 대화의 주제는 가볍고 긍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 감사했던 순간, 혹은 내일 함께 하고 싶은 일 등을 나누면 됩니다. 다섯째,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고마워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긍정적 피드백이 반복되면 아내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쌓입니다. 감사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에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보다 5배 이상 많을 때 관계 만족도가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부부관계는 한 번의 화려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사소한 터치와 대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커플로 남는 남자들은 결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자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돌보는 습관을 생활의 일부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나이와 함께하는 모든 변화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외모와 상황이 마음을 끌었지만 이제는 마음과 태도가 서로를 이끕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름은 늘고 체력은 줄지만 그 대신 서로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이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아주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10년, 20년 뒤 두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며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것,
아내가 무심히 꺼내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순간들이 모여 오래된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불씨는 언젠가 당신들의 밤과 낮을 다시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내민 그 손끝과 표정 속에 이미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